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은 다소 진정되는 듯한 느낌이 오죠? 그런 것 같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 추세의 흐름이 다소 주춤한 상태이므로 앞으로가 부동산 시장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실제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 12월 달에는 7,500여 건이었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5,700여 건, 9월 달에는 2,600여 건으로 뚝 떨어졌죠. 그리고 10월 달 현재 838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1,000건도 찍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매수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서울 부동산 심리가 꺾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이런 와중에 정부는 어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죠. 참 내용은 길고 복잡하죠. 제가 잘하는 거, 그것은 바로 핵심만 잘 찍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핵심만 간단하게 찍어드리도록 하죠. 가계부채와 GDP 비중이 2020년도로 100%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었고 GDP도 1800조 이상이니까 그만큼 가계부채와 GDP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 초과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요 이야기 핵심은 그만큼 가계부채, 즉 빚이 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이 주요국 대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심각하다, 빚이 심각하다라는 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야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미리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드린 거니까요. 통과하고 따라서 향후 미국발 금리 인상, 국내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난리 날 가능성이 증가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계의 부담이 확대되니까. 그러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대비를 하겠다라는 차원이죠. 그래야 취약계층과 사회와 국가를 지키겠다. 따라서 부득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그래요. 제가 보는 점은 이러하죠. 이 말도 맞을 수가 있겠죠. 가계부채 증가, 그러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내를 한번 살펴보면 유사일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표는 요거 하나죠. 부동산을 찾겠다. 이게 목표이지 않을까요? 이 차원이라는 거죠. 아마 급등한 부동산 분위기가 내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부동산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면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했죠. 그 원인은 부동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LH까지. 그러니 부동산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망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내년 3월 9일까지 계속 오른다면 이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요, 내년도 초까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무조건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게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지방은요. 글쎄요, 지방은 뭐 아직 뭐 서울에 비하면 덜 올랐지 않습니까? 또한 지방 경제를 생각해서 지방은 좀 더 놔둘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서울 수도권부터 잡으려고 하겠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요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부동산을 잡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이러하죠. 상한능력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공고히 하겠다. 즉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앞으로는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고,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금액이 적은 사람, 대출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집 사기가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대출 시에 제1금융권에서 빡빡하게 하면 우리가 흔히 제2금융권으로 가서 또 돈을 빌려서 집을 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2금융권이든 뭐든 간에 뭐든지 대출 관련해서는 쪼겠다. 카드론 등 다중 채무자도 쪼겠다. 무조건 쪼겠다. 일단 쪼고 보자라는 거겠죠. 그리고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분할 상환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 정부는 이러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건 그렇고 2, 3까지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었고, 앞으로 제가 생각한 핵심, 이런 핵심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요, DSR 강화가 되겠죠. 차주 단위, 돈 빌리는 사람 단위로 DSR의 확대 적용 계획을 2022년 1월 달로 앞당겨 조기 실행하겠다. 즉, 3월달 되기 전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빨리 DSR, 소득 대비 이제 대출이 되겠죠. 이걸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러니 이제는요, 내년부터 총 대출 2억이 넘으면 DSR 40% 규제 당한다는 거고, 한도도 대폭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은 6억 원 하는 서울 집을 살 때 대출 금액이 현재 2억 4천에서 내년 1월 달부터는 1억 5천만 원으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금액이 6억이야. 대출이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현금 4억 5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주택 직장 입장에서는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인데요. 이 부분을 아마 중점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전세금이 많이 올랐죠?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듯이 전세금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이 오른 전세금만큼 정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준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니까 싼 이자를 내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러하니 세입자들은 월세로 들어가는 집보다는 그냥 전세자금 대출 80% 받아가지고 전세집을 구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아파트에. 그러니 아파트의 전세 금액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증가되니까 전세 수요는 증가되고 전세 공급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에서 4년 동안 고지할 수 있으므로 전세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요와 공급 법칙상 전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세금의 상승은 매매 금액도 막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투자, 전세 끼고 사는 아파트 갭 투자가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정부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당장은 세입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전세 대출 자체를 강하게 규제를 한다. 아니면 전세 대출 또한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가자. 이것도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월세 내는 것보다 싼 이자 은행에 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전세 대출 또한 원리금 균등 상황으로 갚버리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아 나간다. 그러면 아마 세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아파트에 또 큰 평수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러면 전세금이 폭락하겠죠. 또한 전세금이 뚝 떨어지면 매매금도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아직 꺼내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전세 대출의 분할 상한을 유도 및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렇다는 거야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을 분할 상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으로 유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눈치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전세 대출을 이제 알아서 세입자들이 분할 상한 유도를 하는 은행이 있다면 그러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속내는 뭐 하고 싶다? 전세 대출도 규제하고 싶다. 전세 대출도 분할 상한하고 싶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란 거예요. 따라서 집값이 계속 오르면 언젠가는 전세 대출의 분할 상한도 이것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거 시행되면 부동산 가격 폭망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전세금부터 폭망하고 전세금이 폭망하니 매매 금액도 폭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또 한 번 부동산은 안정세로 전환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이유는 즉 어제의 대책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서울 6억 원 아파트를 사는데 매수하는데 대출이 2억 4천에서 1억 5천밖에 안 된다는 얘기. 따라서 현금 4억 5천이 있어야 되니까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요. 가족 명의의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 내가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 그런데 1가구 1주택에서 하나 더 사면 1가구 2주택이야.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두드러 맞아. 그러니 차라리 뭐하다? 1가구 다주택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 나이 드신 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 그래서 부모님도 1가구 1주택, 나도 1가구 1주택이 되겠죠. 아니면 아들, 딸들이 있어. 아들, 딸들이 20살 이상이야. 그러면 분가를 시켜. 실제 사는 곳은 같이 살아. 하지만 전입신고를 딴 곳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아들, 딸 명의로 산다는 거예요, 집을. 그러면 아들, 딸도 1가구 1주택, 나도 1가구 1주택. 이런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비과세 혜택, 또한 취득세에서 중과세를 피하는 하나의 편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들 만회해가지고 집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DSR 때문이라는 거죠. 즉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근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출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또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적을 경우 DSR 때문에 대출 금액이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명의나 아들 딸 명의로 해서 담보를 받고 집 사는 거 요건 힘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 전세 끼고 사는 거 요건 어떻게 보면 증가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융을 막을 만큼 이제 전세를 이용한 갭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집 갈아타기, 집 옮겨 타기. 그래요. 15평에서 23평으로 23평에서 31평으로 31평에서 40평대로 집 갈아타기 또는 재테크 전략으로 큰 평수로 옮겨 타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DSR, 소득 대비 이제 담보대출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금리까지 생각한다면 차라리 현재 대출받은 조건이 앞으로 대출받는 조건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억지로 지금 옮기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집 갈아타기 옮겨 타기가 이제는 좀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1가구 2주택입니다. 기존 세입자 전세 만기 시 다른 세입자를 못 구했다. 아니 기존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 만기 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세입자를 밀어넣으면 되는데 다른 세입자를 못 구했어.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한 이유는 집이 오래됐어. 오래됐고 인테리어를 안 했어. 집이 엉망이야. 그럼 세입자들이 이왕 전세 들어온 거 엉망인 집에 안 들어오겠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집을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을 손보기 위해서 뭐 잠깐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마저도 이제 DSR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전세금은 집 시세의 80 내지 90%인데 DSR로 확 축소를 하고 또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 또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1가구 2주택 힘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볼 때 요번 대출 강화 대책은요, 대출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집값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